자, 여기 이제 요번에 할 것은 파란책 역사 교육의 내용, 그 관련된 내용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녹색 책에 살펴봤는데 요 파란 책에 있는 내용도 그게 뭐 대동소이해요. 거의 비슷비슷하고. 예. 그래서 이제 한번 훑어보는 방법으로 이제 할게요. 그 파란 책 같은 경우에는 녹색 책과 달리 이제 역사적 탐구력이라든지 역사 태도 이런 것들이 없고 지식 요소만 이제 구성 요소 설정돼 있어요. 그래서 그 구책 사실이라든지 여기 그다음 개념 그다음에 일반화 이렇게 이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먼저 개념 요소부터 볼게요. 구책 사실을 각각 읽어보시고 개념 부분만 볼게요. 자, 앞부분 첫 번째 단락은 이제 개념의 의미 이게 정의고요. 자, 여기 이제 그것도 두 번째 단락은 개념의 구성인데 그거 한번 보면 자, 이것도 마찬가지 개념의 그 구성을 이제 내적 측면과 외적 측면 이렇게 있고 내적 측면은 개념에 가지고 있는 속성을 이제 의미하고요. 근데 여기에서 예문이 좀 달라졌어요. 예문이. 요때 예문은 기족이야. 정보 강조가 아니라 요거 그래서 요걸 이제 예문을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만약 기족의 속성을 써하면 요 파란색 예문을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귀족은 사회적 특권을 가지고 있는 상류 신분 또는 계급이거나 또는 정근대 사회의 간직을 독점하고 경제적으로 풍요한 생활을 누리고 있는 집단이라고 했을 때 이는 귀족이라는 개념의 내적 측면을 바뀌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 예를 든 것이 이제 외적 측면이죠. 요거는 귀족의 이제 사례를 들고 있어요. 내포적정이라고 했고 자 이에 반해서 이제 외적 측면은 개념을 해당한 사례를 말한다. 그래갖고 이제 귀족은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 같은 사람들이다. 설명해서 여기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 같은 귀족은 귀족의 외적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외연적 정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밑에 이제 개념의 호월성 같은 건데 이거 보시면 이제 녹색책에 있는 내용과 비슷해요. 여기에서 그냥 한번 정리하는 삼아 좀 얘기할게요. 자, 개념은 다양한 범위에 걸쳐 있는 개별적으로 분리된 정보를 일정한 범주에 묶어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사물을 보다 체계적이고 의미 있게 이해할 수 있다. 예, 첫 번째 그 호용성이죠. 체계적이고 의미 있게. 그래서 이제 그 녹색책에 없는 내용이 이제 뭐가 있냐면 민족주의를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 독립운동, 중남미 독립운동, 이탈리아 독일 통일운동 이건 이제 19세기 때 민족과 자유와 통일을 목표로 한 그 여러 운동을 민족주의 개념으로서 하나로 묶을 수가 있죠. 요 예문만 이제 좀 들어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혼용성은 여기 나오는데 시기와 지역을 달리하여 나타나는 이 운동들을 민족의 개념을 체계적으로 의미할 수 있다. 요거 이제 이렇게 연결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 활동에서 개념의 이점이 뭔가 이게 두 번째 이제 그 장점이죠. 자, 교육 활동에서는 교육 활동 측면이에요. 여기 녹색 책이 없는데 여기는 교육 활동 측면에서 이제 개념의 장점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개념은 무엇보다 학생들의 경험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잡다한 경험을 전체로 관심을 모으지 않아도 상황 이해를 가능케 해준다. 자, 요게 이제 두 번째 거죠. 그래서 요를 통해서 뭘 또 얻을 수 있냐? 두 번째 같은 거지만 이제 일단 같은 속성을 가진 사실들 반복적 학습한 비효율성을 주어준다. 이게 이제 세 번째라고 볼 수가 있죠. 아이고, 세 번째가 요거와 두 번째 연결되지만 자, 그 네 번째를 이제 보면 개념은 또한 대상물에 대한 인식을 단순화시켜 복잡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회의 여러 문제를 쉽게 다루는 통찰력을 획득할 수 있다. 이것도 녹색책에 있는 내용이죠. 예, 그래서 프랑스 혁명을 공부하면서 시민혁명을 개념을 무엇인지 이해하게 된다. 뭐 이런 내용들.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들, 뭐 시민혁명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쭉 예를 들고 있고요. 지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개념의 분류. 그러니까 녹색책 할 때 개념의 구성과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는 이제 그 보면 역사적 구체적 사실과 관련된 개념. 그래서 요것도 녹색책 예문이 있죠. 요거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분류 중에 사회과학적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역사 개념 속에서도 이제 사회과학에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녹색책에 있죠. 네. 근데 이제 녹색책과 빠진 부분은 이제 사회과학적 개념을 사용할 때 파란 책에 빠진 부분은 장점과 단점은 여기 없어요. 다만 이제 그 파란 책에 넣고 녹색 책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녹색 책에 나온 분류 중에 또 하나가 역사의 본질과 방법과 관련된 개념이죠. 네. 그래서 여기는 뭐 샘슨 이론을 한번 더 붙이고 있네요. 그래서 좀 이것만 읽어볼게요. 센소는 그 역사 교육의 내용의 바탕을 이루는 개념에 제시된 인과관계, 변화, 계속성, 동기 이런 것들, 의도, 증거 이런 것들 방법을 이런 범주에 속한다. 그 밖에 이제 유사성, 차이점, 시대 발전, 역사적 관점의 개념도 이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일본 학자들이 이제 그 우리가 흔히 듣고 있는 역사의식 기본 요소도 역사의 본질적 개념하고 연결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고금 상해의식, 변천의식, 그 다음에 인간관계의식, 시대구조의식, 발전의식. 자, 이런 의식들 기본적 역사적 개념들의 이해 정도를 말하고요. 그래서 고금상의, 변천, 인간관계, 시대성, 발전성 그 자체가 또 뭐예요? 본질적 개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약간 이론적으로 좀 더 녹색책보다 더 추가해서 파란책에 싣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과학적 핵심 개념이었는데 요거는 이제 아까 사회과학적 개념 있죠. 개념인데 그 중에 제일 핵심적인 개념들 그러니까 이제 역사학에 사용할 수 있는 핵심적 개념을 또 이렇게 하나 분류로 설명하고 있어. 예. 근데 녹색책은 사회과학적 개념 하나만 딱 설명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그 사회과 핵심적 개념으로서 이제 타바 이론을 가지고 또 사회과 교육과정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했는데 한번 관련 부분을 읽어볼게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예. 한번 그 첫째 문단만 읽어볼게요. 자, 개념 가운데 역사를 포함해서 사회과에서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핵심적 개념도 있는데 타바는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사회과의 내용을 조직하는 시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핵심 개념이다. 요때 시라는 것은 어떤 줄기, 조직 이런 것들의 은유죠. 예. 그래갖고 이제 여러 사실들이 있으면 요 사실들 하나 깰 수 있는 실 같은 역할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조직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이제 쭉 나열하고 있는데 인과관계, 갈등, 협력, 문화적 변화, 차이, 상호의존, 수정, 권력, 사회적 통제, 정통, 가치 11개의 개념들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이제 이런 개념들은 다수의 특수사실이나 아이디어를 조직하고 통합하는 데 이용한다. 그래서 다시 말해 사회과의 자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단원들을 조직하는 데 이용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따라서 이런 핵심 개념들은 여러 학년도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사회과 개념 중에 이 핵심 개념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이건 나올 가능성은 없는데 이런 분류가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 이런 것들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파란책의 이제 개념에 대한 분류를 해봤고, 그 다음에 파란책만 일반화를 볼게요. 일반화. 일반화도 그 부분에 일반화 정의가 있어요. 이거 뭐 비슷해. 거의 동일하다 보시면 돼요. 녹색책하고 두 개 이상의 사건이나 형상 혹은 개념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진술. 일반화는 인간과 행동과 그 관계를 설명하고 모두의 이론을 만드는 역할한다. 네. 장점 부분에 이건 장점 대신에 이 정의도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부분에 일반화의 어떤 그 허용성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 허용성도 여기까지 포함돼서 허용성 녹색책도 있을까? 여기까지 허용성. 원래 딱 문맥상 볼 때는 이제 그 정의 부분에 속하는데 예, 녹색책에 겹쳐 있으니까 여기까지 모두가 이동 역할도 허용성에 넣어서 설명할게요. 예, 여기까지 끊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허용성은 여기가 있죠. 자, 일반화는 개별적 사실에 의미를 부여하고 인간과 사회 구조에 대한 통찰력을 주어 그것을 움직이는 방식 이해한다. 이것도 녹색책이 있어요. 근데 녹색책에 있는 내용들 있고 예를 들어 이제 뭐 역사적 사건의 하나의 원인보다 여러 가지 원인이 일어난다. 네. 그래서 인과관계 일반화 이해할 때 학생들은 프랑스 혁명, 동학농민 때 수많은 원인에 대해서 발생하는 사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요 부분도 그 다음 단 역사 일반의 종류가 나오죠. 일정한 시기에 지었는 제한된 일반부터 시대와 초월하는 이제
보편적 일반화까지 여러 수준을 분류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 예가 있는데 요것도 뭐 녹색책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건너뛰고요. 그 다음에 녹색책에 없는 내용이 있어요. 뱅크스 이론 있죠. 예. 그래서 뱅크스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화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자 요거는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없으니까요. 자, 뱅크스는 역사 교육에서 강조되어야 할 핵심 개념과 일반화를 서로 관련시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자, 여기에서 제시된 개념은 제시된 개념이나 일반화는 모든 시대와 체력을 초월할 수 있는 보편적 성격을 갖고 있다. 예. 그래가지고 그래서 보편적 성격인데 여기가 이제 개념이고요. 여기가 일반화 같아요. 보니까 예. 그래서 보편적 개념과 보편적 일반화. 그래서 요게 예문 자체가 좀 어렵게 나오면 뭐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두세 개만 좀 볼게요. 나머지는 각자 이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자, 여기 보면 이제 인간의 역사는 변화하는 게 특징이다. 이 개념에 대한 일반하고 갈등은 인간이 살아있는 한 언제나 개인, 집단, 국가들 사이에 갈등이 난다. 갈등은 사회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은 변화의 원동력이 된다. 그리고 협동이라는 개념이 있으면 역사를 통해 볼 때 서로 다른 문화와 경험을 가진 개인과 집단이라도 필요할 경우 동일한 목표를 얻기 위해서 함께 일하는 경우가 많다. 예. 그래서 협동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 문화 관련된 설명이 있죠. 요거 이제 녹색책에도 있는데 인간의 생활하는 곳 어디서나 정치적 사회적 필요를 만족할 수 있는 행동 패턴이나 예술품, 신앙, 체계를 발전시킨다. 그래서 문화가 저기 좀 약간 어렵게 나오면 뱅커스 이론 들면서 요거 설명 개념 주어지고 일반화 한번 지켜봐라. 뭐 한 예시를 제시해봐라. 이렇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자, 이 뱅커스 이론에 대해서 쭉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요거는 이제 그 파란 책만 있죠. 뱅커스 이론은 자, 보편적 성격을 지닌 개념과 일반화는 역사의 구체적인 주제나 사실 의미를 부여하는 동시에 역사적 사실의 기본 틀을 제시한다. 자, 아까쯤에 이제 변화나 인간관계 개념이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또는 이제 역사적 사건의 전개 과정에 높은 수준의 역사적 사건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뱅커스 이론을 들어서 이제 두 번째 뭘 얘기냐면 개념 일반화의 장점을 이제 들고 있어. 앞에 세 번째죠. 첫 번째 모대 이론을 만드는 역할. 두 번째는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세 번째네요. 예,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요거는 뱅커스 이론을 바탕으로 한 장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단락은 앞에서 이제 구체사실과 개념과 일반화의 관계죠. 요거는 거의 뭐냐면 녹색책 동일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확인 차원에서. 자, 구체사실의 역사적 핵심 개념이나 일반을 정당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구체사실이 받지 못할 경우는 역사적 개념과 원리는 공허하기 때문이다. 예. 예전에 말했지만 공허라는 말 있죠. 이런 것도 핵심어죠. 그래서 빨간 책 치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면에 역사적 핵심 개념과 일반화는 자, 일반화는 구체사실의 의미를 부여해준다. 예, 의미가 핵심어고 그래서 역사의 핵심적 개념 일반화가 없이 구체사실에 서술할 경우 의미 없는 사실에 나열에 불과하다. 여기 키워드. 자, 요게 이제 예를 드는 게 있어요. 지금 얘가 이제 녹색책하고 좀 달라. 내용은 똑같은데 녹색책 같은 경우는 뭘 예를 들었어요? 독립운동 관련된 예를 들었죠. 독립운동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뭐 28 독립운 선언, 뭐 독립운동, 뭐 3.1운동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뭘 두고 있냐? 자유주의 민족주의라는 개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예문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좀 다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서양사에서 자유주의 민족주의 개념과 이해했던 일반화는 프랑스 혁명, 친월혁명, 이혈혁명 또는 이탈리아 통일, 예. 그 다음에 독일 통일 같은 구체적 사실 뒷받침이 없다면 공언하고, 예. 여기 또 핵심 키워드를 또 계속 체크를 하면서 볼게요. 반면에 이러한 구체적 사실은 자유주의 민족주의 개념과 이해했다는 일반화가 포섭되지 못할 때는 의미 없는 사실의 나열에 불과하죠. 예. 요거 키워드는 예. 의미 없는 사실 나열. 그래서 사실과 개념의 일반화는
상고적이다. 이거 뭐 거의 녹색책하고 동일하죠. 다만 그 예문이 자유주의 민족주의 관련된 예문이기 때문에 요것도 파악을 해두세요. 예문 자체가 또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하고 뭐 탐구 방법은 그냥 넘어갈게요. 요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쭉쭉 넘어가서 뭐 이런 것도 볼 필요 없고 그 중요성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중요성 내용이 몇 페이지에 있는 여기 있네요. 여기. 예. 시대적 사회적 요구에 관한 내용 해갖고 쭉 있는데 이게 요 밑에 역사 내용의 선정. 예. 자, 몇 페이지 표시냐면 쭉쭉 넘어가서 파란 책 120페이지 펴보세요. 120페이지. 자, 내용 선정의 중요성인데, 자, 이 중요성은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내용을 이제 선정해서 선정할 것인가 이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도구적 중요성, 본질 중요성 되게 많이 나오고 현재의 가치, 과거의 가치도 나오고요. 학습자 측면, 사회적 측면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요거 중요성을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하냐면 강독을 제가 파란 책을 강독을 할 거예요. 파란 책을 강독하고 그 다음에 녹색 책을 강조할게요. 왜냐면 파란 책 내용이 적긴 적는데 파란 책이 뭐 핵심적인 내용들이 좀 더 많이 들어간 것 같아. 딱 집어가지고 그래갖고 요게 보고 그 다음에 녹색 책 넘어가야지 좀 쉽게 이해가 될 것 같거든요. 녹색 책은 거기다 이제 더 플러스 살만 붙인 것 같은데 자 요거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이제 전반적인 흐름을 좀 설명하고 나서 좀 얘기를 할게요. 요건 또 백지가 있더라고요. 예, 원노트는. 예, 굿노트는. 그래서 이게 있는데, 자, 요걸 칠판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이렇게 가정하고. 자, 그러면 이제 좀 보면, 역사교육 내용 선정은 이제 크게 이렇게 돼 있어요. 검은색을 쓰는 게 낫겠죠? 예, 학문적인 중요성. 학문적인 중요성. 이렇게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뭐냐, 학습자 측면의 중요성.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그 사회적 측면의 중요성. 자, 이렇게 있고, 학문적인 중요성은 이제 크게 또 네 가지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요. 이렇게 도구적 중요성, 그 다음에 본질적 중요성, 그 다음에 현재의 가치, 그 다음에 과거의 가치. 이렇게 네 가지.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고, 이게 도구적 중요성과 본질적 중요성에서 짝을 이루고, 현재의 가치와 과거의 가치가 짝을 이뤄요. 예. 그래서 도구적 중요성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죠. 영향력. 그래서 사건을 선택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본질적 중요성은 사실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가치 때문에 있어요. 그래서 대개 보면 어떤 사건이든 도구적 중요성과 본질적 중요성 같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현재의 가치는 이제 어떤 수용적 역사가 입각해서 현재적 입장에서 한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 너무 강조할 경우에는 목적에 따라 역사적 사실의 선택 해석되기 때문에 왜곡될 수 있어, 역사가. 대표적인 뭐 한국사관이라든지 동북공정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과거의 가치 같은 경우에는 과거 사람들의 생활을 재구성하는 데 있죠. 그렇지만 너무 과거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의미 없는 의미 있는 통찰력을 제공하지 못해요. 현대인들에게 의미 있는 통찰력을 제공하지 못한다. 예. 그게 이제 있고요. 그러면 도구적 중에서 본질적 중에서 현재의 가치, 과거의 가치를 중요성을 어떻게 이제 이렇게 혼합을 해야 될까요? 이건 다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예를 든 게 르네상스와 관련된 건 도구적 중에서 본질적 중에서 현재 가치, 과거의 가치를 균형 있게 반영을 해야 된다. 뭐 이게 답이에요. 예.
자, 여기에서 이제 항문적 중요성에서 좀 약간 비슷한 개념이 뭐냐. 네. 요게 이제 보스턴의 중요성이 있어요. 이거 이제 책에서 이제 인데 버스턴이라는 사람이 중요성의 기준을 제시했어요. 이것도 약간 그 용어가 비슷해서. 근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하는 부분 있죠. 습관적으로 말하는 부분. 자, 요걸 본질적 중요성이야. 습관적으로 우리가 이거 중요하다. 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영향력을 미치는 중요성. 이걸 도구적 중요성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요 사람은 그냥 나는데 요거는 좀 비슷한데 도구적 중요성은 영향력 측면에서 본질적 중요성은 좀 다르죠.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있는데 하여튼 이 버스의 중요성 좀 이따 이제 읽어보고 자 학습자 측면의 원리는 또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요. 학습자 측면은 하나는 이제 삐아제 이론이죠. 삐아제 연령 발달 단계. 자, 그 다음에 학습자 흥미나 동기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제 삐아제의 그 연령 발달 단계는 뭐하고 연관돼 있어요? 삐아제 이론은 관련돼 있죠. 그러니까 영역 중립 이동, 영역 중립 이동과 관련돼 있고요. 그다음 학습자 흥미 이동은 영역 고유 이동 이렇게 관련돼 있죠. 그래서 대개 보면 연구론 입장에서 이제 삐아제 이론을 뭐냐면 비판한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학습자 전반적인 볼 때 이제 삐아제 이론과 학습자 흥미 이동과 동시에 반영되지 못했다고 하는 내용도 있어요. 그 책 내용에. 자, 그 다음에 사회적 측면의 이제 내용은, 아이고, 얘가 왜 이게 또 가나? 네, 민감한 것 같아요. 자, 여기 이제 사회적 측면의 원리로서 이제 보면, 그 당시 시대적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죠. 대개 보면 민족주의, 네, 민족주의 같은 것들. 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나쁘다고만 볼 수 없어요. 네. 이 외재적 필요에 따라 반영되지만 나쁘다고 볼 수 있는 게, 근데 너무 이걸 많이 반영하면 문제죠. 그래서 그 역사적 사고력이나 이런 것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반영할 수 있다. 그런 거죠. 결론은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반영할 수 있다는 거. 네. 요거 이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 예전에 이제 학문적 중요성, 학적 중요성, 사회적 중요성 이렇게 해갖고 종합적으로 한번 2차 시험에서 한번 물어봤고요. 논수형 시험에서 학문적 중요성이 많이 나오지만 뭐 역사 학습자 중요성이나 측면이나 사회적 측면도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요걸 이제 세 개로 플러스 시켜가지고 또 어디에 반영되냐면 그 당시 7차 교육 과정에 반영되죠. 네, 보통 역사 교육의 어떤 중요성의 원리에 반영되죠. 그래서 이제 요걸 6가지를 이제 반영한다고 했죠. 예. 그래갖고 이제 뭐 중요성, 타당성, 지속성, 적용성, 그 다음에 적절성, 균형성 이렇게 이제 6가지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7차 교육과정에 중요성 기준이 된다. 예. 그래서 이제 판화책에 보면 목표 달성, 뭐 주요 학습 요소, 문제 해결력, 함량, 발달 단계. 근데 요거까지는 필요 없고 요거하고 잘해봤자 요 정도만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요. 자, 그래서 이제 중요성 관련된 내용을 이제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고 구체적으로 이제 그 강독을 이제 하죠. 네, 강독 내용을 파란책부터 한다고 했죠? 네, 파란책 내용부터 볼게요. 이게 어떻게 키는 거야? 잠깐만요. 제가 이걸 이렇게 넘어가네요. 예, 도중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제가 아직 이 굿노트 사용법을 완전히 익히지 못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자, 학문적 중요성에서 이제 이렇게 인데 파란색 학문적 중요성에서 생각 말하지 않고 그냥 도구적 중요성, 본질적 중요성 이렇게 간단하게 돼 있어요. 그다음 앞에 이제 서문이 기니까 이제 건너뛰고 다음 장 두 번째 달라 볼게요. 자,
여기 보면 두 번째 단락 보면 어떤 사실이 중요하다고 말할 때 우리는 꼭 그것이 무엇 때문에 중요한 것이란 질문을 던지게 된다. 그런데 이 질문에 그렇게 쉽게 대답할 성질이 아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도구적 중요성과 본질적 중요성을 따져야 할 복잡한 문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구적 중요성, 본질적 중요성. 그래서 도구적 중요성의 정의가 나와요. 그래서 도구적 중요성은 뒤에 계속되는 사건이나 오늘날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을 큰 사건을 선택할 때 정의하는 기준이다. 그래서 이게 핵심 키워드는 뭘까요? 영향력이에요. 이 빨간색으로 되는데 영향력. 그리고 반면에 본질적 중요성은 사실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가치를 때문에 뭐냐면 채택된 거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문제 내는 채점관 입장에서 도구적 중요성과 본질적 중요성 중에 어느 걸 많이 내겠어요? 예문이 없을 경우에 기준이 없을 경우에 당연히 도구적 중요성 내겠죠. 본질적 가치라는 거는 기준이 뭐 막연하잖아. 근데 도구적 중요성은 영향력 하나만 갖다 붙이면 다 도구적 중요성이에요. 어떤 사건에다가 도구적 중요성은 영향력을 붙이면 도구적 중요성이 돼요. 그래서 예전에 나왔던 기출문제 나오면 이런 것들 도구적 중요성을 이제 물어본 게 많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기출 예문 한번 인용해 볼게요. 자, 아시아 여러 나라의 근대 국가의 건설 과정에 끼친 영향을 볼 수 있다. 이건 어디 부분이에요? 도구적 중요성이 있죠. 그리고 베트남 민족주의 운동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판포이처우의 활동 중심을 구성했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도구적 중요성이죠. 그래서 이 도구적 중요성을 찾아내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10년도 기출문제에. 그러면 뒤에 영향이 있다. 영향력 이런 말들이 나오면 다 도구적 중요성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짝지어졌으니까 본질적 중요성 짝지어졌으니까 본질적 가치와 관련돼 있죠. 예. 그래서 이 도구적 중요성을 먼저 찾으세요. 영향력. 그 키워드 꼭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밑에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 자, 요거는 외워두세요. 왜 외워두냐? 당연히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02년 기출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본질적 중요성, 도구적 중요성 해놓고는, 프랑스 혁명을 가지고, 예를 들어갖고, 이걸 내용, 성경의 중요성 원칙을 쓰시오. 할 때 이제 도구적 중요성과 본질적 중요성, 프랑스 혁명을 가지고 이제 쓰면 되는데, 이것은 예문을 그대로 쓰셔야 돼요. 예, 02년 기출문제 나오면. 자, 보면, 프랑스 혁명 근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발달에 큰 영향을 줬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인식을 설명하면 이런 도구적 중요성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키워드는 영향이죠. 예, 이건 도구적 중요성이고. 반면에 프랑스 혁명은 인간의 억압하는 구제도의 모순을 타파하고 자유는 인간 정신을 분출했기 때문에 사용한다고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냥 본질적 중요성이죠. 예. 근데 아까 이제 본질적 중요성은 상당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걸 구분하는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예문이 있지 않는 상황. 근데 이제 여기에서 보면 도구적 중요성과 본질적 중요성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하냐? 그거는 중용을 지켜야죠. 딱 중간. 도구적 중요성, 본질적 중요성 같이 다 중시여겨야 된다. 예. 그리고 또 뒤에 과거의 가치와 현재 가치도 동시에 중요시하고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만 한번 읽어볼게요. 자, 프랑스 혁명의 중요성을 설명할 때 보통 위에 두 가지를 다 언급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도구적 중요성과 본질적 중요성을 고려해서 프랑스의 교과론을 선택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중요성의 두 측면 어느 한쪽에 부각시킨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서 세계대전이나 전체주의에 대한 학습은 본질적 중요성이나 도구적 중요성을 강조한다. 예. 그래서 프랑스 혁명 같이 도구적 중요성과 본질적 중요성을 했지만 다만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본질적 중요성이나 도구적 중요성을 또 강조하는 것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전에 프랑스 혁명은 본질적 중요성과 도구적 중요성을 같이 본다. 네, 이게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학문적 가치하고 가치의 이제 두 번째 분류가 뭐냐? 과거의 가치와 현재의 가치야. 예. 그래서 요거는 최근에는 안 나왔고 언제 나왔냐면 그 예전 객관식 기출문제 93년, 94년 그때 나왔어. 93년인가요? 93년에 나왔다. 93년에.
그때 뭐 태어나지 않은 분도 계시겠죠. 여기. 자, 여기 이제 좀 읽어볼게요. 자, 중요성은 과거의 가치인가 혹은 현재의 가치인가라는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데 상대주의자들은 물론 현재의 가치를 중요시한다. 그들은 모든 역사는 현재 입장에서 판단된 것이 역사라고 중요하고 현재의 가치를 내놓는다. 예, 그래서 상대주의자들은 현재의 입장에서 현재의 가치를 내세우고 반면에 그 과거의 가치를 중시 여기는 견했다면 역사적 사실의 중요성은 과거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역사가는 과거 사람들의 생각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자기 시대를 이해하는 것처럼 생각한다고 주장한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입장이에요. 이 사람 입장도 좀 기억을 해두겠죠. 역사가는 과거 사람들의 생각 속에 들어가 그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이해하는 것처럼 그 시대를 이해하는 것을 한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현재의 가치나 과거의 가치 하는 건 확실히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요 뒷부분이 이제 암기해 두셔야 돼요. 여기. 자, 만약에 현재의 가치에 뭐냐면 강조할 거의 문제점이죠. 요거는. 그래서 요 내용인데 중요성의 기준을 현재에 두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실용적 역사가 빠질 수 있어. 역사 선택, 사실과 선택 해석에서 기준은 오류, 목적의 적합성과 관련된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자, 요게 이제 키워드가 실용적인 목적이죠. 실용적 역사관. 그 다음에 목적에 대한 적합성 관련된 그 오류를 범할 수 있죠. 예. 자, 그래서 이 경우 역사계는 과거는 역사적 과거 아니라 실용적 과거 된다. 그래서 이제 근데 예를 들면 거 아까 지금 한국사관 뭐 동국공정 그래서 자기 목적에 따라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짜집기 하잖아. 그 과정에 선택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 사실 선택과 해석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 왜곡이 일어나고 오류가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이제 뭐가 되냐면 과거의 가치, 과거의 가치. 과거의 가치 내용을 좀 볼게요. 자, 그러나 중요성의 기준을 과거에만 두게 된다면 역사는 단순히 과거 생활을 재구성원에 그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역사 연구는 이른바 과거를 위한 과거의 연구에 머물게 되고 결과적으로 현대인에게 의미 있는 통찰력을 제공하지 못할 될 것이다. 예. 그래서 여기 키워드는 통찰력을 현대인에게 의미 있는 통찰력을 제공하지 못한다. 통찰력이 키워드인 것 같아. 통찰력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거. 자, 이 대표적인 예를 이제 들면 제 생각에 실증주의라고 볼 수 있어요. 이때 실증주의 난케 실증주의죠. 그래서 난케 실증주의에 따르면 이제 뭐냐면 과거가 어떤지만 보여주는 거잖아. 그래서 과거 그렇게 살았더라. 그러면 이게 현대인들에게 의미가 없으니까 통찰력을 제공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크로체가 말하는 죽은 역사가 되는 거예요. 죽은 역사가. 그래서 이제 과거의 가치와 현재의 가치 이렇게 있고 그러면 둘은 어떻게 돼요? 둘의 관계는 당연히 조화를 이루어야겠지. 조화를. 자, 그래서 이제 이 중요성의 종합적 견해를 볼게요. 여기에서 이제 플러스는 본질적 중요성, 도구적 중요성, 과거의 가치, 현재의 가치 이런 것들은 동시에 뭐냐 중요하다 같이 이용할 수도 있고 이 내용들 키워드인데 이걸 르네상스의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보면 자 역사교의 내용 설명에서 본질적 중요성, 그다음 도구적 중요성, 그리고 과거의 가치, 현재적 가치를 가운데 어느 특정한 기준을 따르기보다는 이 모든 기준을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한 기준을 따르는 것도 있지만 모든 기준을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고 있어요. 르네상스. 이것도 나올 수 있으니까 암기해 두세요. 예. 그래서 한번 보면 자, 유럽의 역사를 가르치면서 르네상스라는 주제를 누구나 아무런 의심 없이 선택하게 되는 이유는 르네상스가 인간 정신의 각성을 통하여 근대 세계의 전개에 큰 영향을 줬다는 이유 때문이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 영향이란 말이 들어가 있죠? 도구적 중요성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또 뭐냐면 인간 정신의 각성, 요거는 본질적 중요성이죠. 뭐 이렇게. 그러니까 르네상스는
그 본질적 중요성과 도구적 중요성 동시에 있는 사건을 보일 수 있었죠. 이렇게. 또 당시 자기들이 시대의 그 이전의 시대와 다르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은 상당수 있다는 사실 고려 때 르네상스는 과거의 가치 면에서 중요한 운동을 할 수 있고 또한 현대의 가치에도 또 중요성이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네 가지 가치를 동시에 중요시 여겨야 된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다만 이제 이거는 일반적인 거고 사건에 따라서 기준이 좀 다를 수가 있어. 네. 자, 예를 들었고 산업혁명 같은 게 있죠. 산업혁명은 물론 본질적 중요성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게 뭐겠어요? 산업혁명이 인류에게 미친 영향 같은 거 있죠. 네. 그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요걸 이제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다만 사건에 따라서 어느 기준이 다른 기준보다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요 예를 이제 산업혁명을 들어볼 수 있어. 자, 산업혁명 같은 사건은 본질적 중요성보다는 도구적 중요성이 그리고 과거의 가치보다는 현재 주는 가치가 더 크죠. 예.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냐면 중요성 관련된 내용들 좀 얘기를 해봤고요. 그 외에도 이 중요성에 대한 이거는 이제 그 일반적으로이고 여러 가지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한번 좀 소개를 해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의 범위가 큰 사건이 그 범위가 상대적으로 작은 사건보다 중요하다. 첫 번째 경우죠. 예를 들어갖고 한 지방에서 영향을 준 사건보다 전국에 영향을 미친 사건이 더 중요하다. 이것 따라 중요성의 예를 들 수 있죠. 이거는 뭐 과거의 가치, 현재의 가치, 본질적 중요성, 도구의 중요성 그 외의 거예요. 플러스 외의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두 번째 또 그 외적인 그 외 거 이제 설명을 하는데 시간적으로 볼 때 일시적 영향을 준 사건보다 지속적 영향을 주는 사건도 또 예외적으로 또 중요성을 얘기할 수 있죠. 예. 이런 관점에서 서양 근대사를 공부할 때 다른 사건보다 그 프랑스 혁명이나 그 다음에 산업혁명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며 국사학습에서 동학 농민 전쟁에 가보개혁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그래서 앞에서 네 가지 중요성 외에도 여기 두 가지를 더 들고 있죠. 일반적으로 미친 영향의 범위가 큰 사건과 그 범위가 상당히 작은 사건 이렇게 있고 중요성을 또는 지속적 영향이 더 중요하고 뭐 이런 것들을 두 가지를 더 들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녹색 책에는 뭐가 플러스 되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파란 책이 없는 내용이 이제 더 추가되는데 이거는 이제 녹색 책 할 때 이제 강독할 때 보겠지만 일단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학습자 측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또 뭐겠어요? 예, 사회적 측면 있죠. 사회민족적 측면 이렇게 내재적 측면 있죠. 여기 이제 플러스 되는 거야. 자, 요하고 이제 학습자 측면하고 사회적 측면, 학문적 측면 플러스 돼서 전반적으로 역사교에서 내용 선정 기준이 있어요. 이걸 이제 세 개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 내용이 있는데 6가지 기준을 채택했다고 했죠. 예. 그래서 이제 보면 6가지 기준을 보면요. 이거 하나하나가 좀 물어볼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좀 암기해 두세요. 일단 답답 형식으로 좀 암기해 두면 이걸 외워두는 중요성, 타당성, 지속성, 적용성, 적절성. 예, 내용을 이제 좀 보면 자, 중요성 역사의 전체적 흐름을 잘 반영하고 설명하고 있는가? 인간 활동의 중요한 국면들과 현대 세계의 중요한 부분들 잘 설명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중요성이고요. 타당성의 목적을 이제 뭐냐면 달성하는 부분이 타당성이죠.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고 보시면 역사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를 적합한 것인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보편 타당성을 지닐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자 그리고 오래 지속될 수 있는가? 그리고 적용성은 그 여러 역사적 사실을 설명하는데 그 이용할 수 있는가? 현재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적절성은 학습자의 흥미나 필요 그리고 발달 단계에 적합하고 시대적 사회적 요구에 맞는가? 그거 하나 놓쳤다. 균형성 있네요. 균형성. 균형성 적절한 범위와 깊이를 아울러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노란책에서 이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최근에 뭐 노란책은 안 나오긴 하는데 노란책 예를 들면 여기에서 이제 좀 보면 1, 2, 3번은 이제 본질적 중요성이야. 노란책 기준에 따르면 중요성, 타당성, 지속성은 본질적 중요성 이렇게 묶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적용성, 적적성, 절저성, 적적성 발음이 안 되네. 균형성 이렇게 세 가지를 요거는 도구적 중요성 묶어버렸어. 자, 그래서 이제 요런 그 내용 선정 기준에서 이제 역사의 모든 내용 선정에 적용할 수 있는 핵심적 기준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자, 그래서 요걸 이제 뭐냐면 내용을 열거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한번 그냥 쭉 보시면 되고, 요걸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제 6차, 7차 교육과정 교사 내용의 선정 원칙이 있는데 목표 달성에 뭐 적합한 내용 선정, 기본적 학습 내용을 한 내용 선정, 역사적 사고의 문제 해결 능력과 관련된 내용 선정 이렇게 있고, 학생들 발달 단계를 고려한 내용 선정 이렇게 있는데, 요것도 지금 교육 과정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뭐 그렇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뒷부분은 각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파란 책의 역사교육 이해 부분을 한번 좀 했고, 자, 녹색책 넘어갈게요. 녹색책. 네. 그래서 녹색책을 보면 이제 역사교육 내용 선정 의미 해가지고 이렇게인데 그냥 넘어갈게요. 이렇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선정의 원리에서 이제 요거부터 이제 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앞에서 이제 언급한 것처럼 학문적 측면, 학습적 측면, 사회적 측면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사 교육 목표와 이제 연결돼 갖고 한번 쭉 설명하는데, 요거 정의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학문적인 측면을 보면 역사학의 구조 및 학문적 체계와 관련된 지식으로서 역사의 기본 지식과 연구 방법과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역사 학설과 이론, 이게 학문적인 거 내용 측면이죠. 예. 그다음 이걸 이제 받아들이는 학습자 측면도 고려해야겠죠. 그래서 학습자의 인지 발달에 적합한 내용, 학습자의 능동적인 학습 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내용, 학습자의 동기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 자, 여기 세 가지의 요소를 들고 있는데, 여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심리적인 측면, 피아제 이론을 적용하는 거고요. 여기 두 가지, 뒤에 두 가지는 사회적 측면을 중요해요. 사회적 요소. 피아제 이론을 반발하는 어떤 영역 고유 인지론 측면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측면의 이제 내용들 보면, 내용 요소를 보면, 자, 사회와 국가의 발전과 관련성, 공공사회 목표 달성, 국제사회 이해 필요, 실생활의 어떤 실용성,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측면인데, 그 중에 이제 일반적으로, 세 측면 중에 일반적으로 저학년일수록 학습자 요구가 강조되고요. 당연하겠죠. 얘들 이제 못 알아들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고학년일수록 학문적 체계가 강조돼요. 예, 요거는 당연하고, 그 다음에 국가사회적 요구가 많이 반영된 건 동아시아사나 한국사고도 있겠지만, 당연히 어디가 이제 한국사겠죠. 이런 특징들. 그래서 학습자, 학문적 그런 것들, 한국사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자, 학문적인 측면을 좀 볼게요. 이제 첫 번째 케이스. 자, 여기 보면 이제 학문적 측면을 이제 보면요. 자, 첫 번째 문장을 넘어가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도구적 중요성과 본질 중요성 관련된 내용이니까. 자, 교과 학문의 중요성이 중요하다고 의미 있는 교과 내용을 선택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상식적인 말이지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 기준을 정하기 쉽지 않다. 자, 교과의 학문적 중요성을 판단하는 것은 역사적 해석 문제에 귀결되기도 한다. 흔히 중요성 판단할 때 역사 사건 자체가 지닌 내재적 가치에 판별되기도 하고, 어떤 사실이 나중에 사건 그 후에 끼친 영향을 통해서 판별되기도 한다. 자, 여기에서 이제 주관적이지만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죠. 그 중요성을 판단할 때 역사적 사건 자체에 지닌 내재적 가치에 판별되는 하고, 요때 내재적 가치가 하는 것은 이건 본질적 중요성이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사실이나 사실이 나중에 사건 또는 후세 사람들에 끼친 영향을 기준 판별하기도 한다. 자, 요거는 영향이니까, 결과 영향이니까 도구적 중요성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이게 이제 보면 그 외에 플러스 중요성이 또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내용들 보면 후속 역사에서 큰 범위에 영향을 미친 사건은 상대적으로 그 범위의 작은 사건이 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앞에 파란 책에 읽었던 이런 그 네 가지 기준 외에도 여기에 플러스된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한 지방에만 영향을 준 사건보다 국가적으로 혹은 세계적 영향을 끼친 사건이 중요하고, 또 여기 플러스 내용이 또 들어가 있죠. 네 가지 기준 외에 두 가지 더 만들었잖아요. 첫 번째고 두 번째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일시적 영향을 준 사건보다 지속적 영향을 준 사건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중요성의 기준 중에 한국적 중에서 네 가지 기준과 거기 플러스된 두 가지 기준을 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가지 기준과 그 현재 도구적 중요성과 본질 중요성 얘기하고 나서 그 플러스된 두 가지를 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중에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여기 이제 첫 번째 부분인데, 후속 역사에서 큰 범위에 영향을 미친 사건은 상대적 그 범위가 작은 사건보다 중요하다. 요거는 그 뭐와 관련된 거냐면 버스턴의 중요성 기준이에요. 버스턴의. 요거는 버스턴이 그 얘기를 했어요. 버스턴이. 이 버스턴의 중요성 기준은 예전 한번 기출에 객관식 기출에 나왔거든요. 예. 버스턴의 중요성은 이걸 이제 뭐라고 하면 도구적 중요성이라고 해요. 도구적 중요성. 버스턴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도구적 중요성과 본질 중요성 다른 기준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건 도구적 중요성.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버스턴이 또 얘기하는 얘기가 생활의 어떤 부분은 다른 부분보다 중요하다. 우리가 이제 거의 이제 습관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성의 유명한 판별 기준인데, 예를 들어 언론의 중요성하고 식생활의 중요성 중에,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는 식생활이 중요하죠. 근데 보통 우리가 둘 중에 얘기를 할 때 언론의 중요성은 상당히 아니에요. 언론의 중요성이 식생활보다 더 중요하다. 그게 이제 얘기를 하면 이건 본질적 중요성이야. 예. 그래서 생활의 어떤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이건 또 본질적 중요성이야. 그러니까 버스의 중요성 기준은 똑같이 본질 중요성, 도구적 중요성이라고 말은 똑같은데 좀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노란 책인가 그게 자세히 설명돼 있거든요. 예전에 나왔던 기준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나올 가능성은 없지만 일단 이런 게 있었다. 네. 그런 것들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이제 얘기한 거고요. 자, 그러면 예문을 볼게요. 예문을. 자, 요게 예문은 그 뭘로 설명은 4.19 혁명 관련된 걸 설명하고 있어. 프랑스 대혁명이 아니라. 예. 그래서 이제 그 예문을 한번 볼게요. 예문도 하나하나 기억을 해두세요. 자, 예를 들어서 4.19 혁명이 부패한 정권의 제도와 모순을 타파하고 민주적 인간 정신을 분출시킨 사건이 중요하다고 말하면 이거는 무슨 중요성이겠어요? 본질적 중요성이죠. 본질적 중요성. 자, 그래서 이건 전제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민주주의 발달에 큰 영향을 줬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건 후자의 설명이죠. 요거는 도구적 중요성이죠. 자, 여기 도구적 중요성이 알 수 있는 것은 영향이죠. 영향. 항상 영향이 들어가면 도구적 중요성이야. 그리고 이제 한번 이제 노란 책과 파란 책에 있는 내용을 또 재탕하고 예를 들고 있죠. 예, 그래서 프랑스 혁명은 인간의 억압하는 구제도를 타파하고자 자유 추구의 정신을 보여줬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근대 시민혁명의 기폭제가 되면 중요하다고 말 수 있다. 뭐 이렇게 이것도 도구적 뭐냐면 이제 뭐 본질 중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문인데 이 예문을 좀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여기 뭐 중요성 문제가 있는데 그냥 건너뛰세요, 이거는. 예. 그래서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쭉 하고 쭉쭉 넘어가서 다음 장 넘어가요. 87페이지. 자, 87페이지 이제 두 번째 달라고 보면 과거의 가치인가 현재의 가치인가 요 내용이 있어요. 요거 읽어볼게요. 자, 이거는 파란 책 내용과 비슷한데 자, 일단 아이고 이게 왜 그러나? 요걸 해야 되는데. 자, 역사 교육의 과거의 가치인가 현재의 가치인가에 따라서 그 중요성이 달라지기도 한다. 역사의 현재적 호응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현재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교과 내용을 선정한다. 그래서 현재의 가치를 강조하는 사람은 뭘 강조해? 현재의 호응성을 강조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들의 입장은
모든 역사는 현재 입장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역사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현재적 가치를 강조하는 줄 알고, 약간 뭐하고 비슷하면 간접론하고 비슷해. 간접론하고 비슷하고, 그 다음에 저기 그 어디죠? 네, 저 랑케사가나 비슷한데, 좀 랑케하고 그 간접론은 좀 약간 어 대척점이 있죠. 근데 이런 측면에서는 좀 제가 말 잘못했네. 그 간접론이랑 비슷하고 랑케는 과거의 가치죠. 제가 착각했어요. 예. 그래서 현재의 가치는 간접론하고 관련돼 있어요. 간접론. 저희 강의를 지금 4시간 롱타임을 뛰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정신이 왔다 갔다 해. 예. 말도 잘 안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과거의 가치 관련된 내용 있죠. 과거의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견해에 따르면 역사 사실의 중요성은 과거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에 의해 결정한다. 그래서 역사가는 과거 생활 속에 들어가서 당시 사람들의 눈으로 그 시대를 이해한다. 이건 과거의 가치죠. 이거는 약간 랑케사관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해서 이제 특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의 가치의 특징, 그 다음에 여기 나오면 과거의 가치 특징 이렇게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여기 내용은 이제 뭐냐면 여기 내용은 파란 책에 있는 내용과 동일하죠. 이것도 문제점이죠. 그래서 파란 책에서 이제 좀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쭉 읽어볼게요. 예. 자, 현재의 가치와 과거의 가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다. 현재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칫 실용적인 역사에 빠져서 역사적 선택과 해석의 기준, 오유지, 목적에 대한 적합성을 가진 오류를 범하게 됐다. 자, 이런 경우에는 역사가에게는 과거는 역사적 사실의 과거가 아니라 실용적 과거가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현재의 가치의 문제점. 그 뒤에는 과거의 가치 문제점이죠. 여기가 있고 여기 뒤에 부분 여기가 이렇게 됐죠. 실용적 과거를 강조할 경우에는 어떤 사건이 현재와 관계없이 역사의 자체로서 중요한 사실을 외면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이제 왜곡이 일어날 수 있고 적합성에 대한 왜곡.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걸 강조할 경우에는 현재와 과거는 역사성 자체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외면할 수 우려가 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현재의 가치를 강조할 때 문제점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녹색 그 파란색이 있지만 두 번째가 이제 녹색책 부분에 플러스인 것 같아요. 부분이. 자, 그 다음에 과거의 가치에 비중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역사를 단순히 과거의 재구성을 인식하여 자칫 역사용과 이른바 과거형 과거에 머무게 되고 결과적으로 현대의 의미 있는 통찰력을 제공하지 못한다. 이게 이제 과거의 가치의 문제점.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똑같이 이것도 뭐냐면 르네상스 예를 들고 있어요. 지금 르네상스가 이제 해가지고 뭐 도구적 가치도 있고 현재적 가치도 있고 뭐 등등 있다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 한번 읽고 그냥 넘어갈게요. 자, 유럽의 역사에서 르네상스라는 주제를 중요한 역사 교육의 내용을 선택한 이유는 르네상스 이후 유럽 사회의 역사에 큰 전개를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동시에 다른 그 당시 사람들이 르네상스 시대를 다른 시대와 다르게 인식했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과거의 가치 면에서 중요해서 할 수 있다. 이처럼 어떤 사건이나 주제가 역사 교육 내용을 선택할 때는 그 자체의 중요성이나 후속 역사에 미친 영향도 고려할 것이고 동시에 현재적 가치와 과거의 가치도 있다. 도구적 중요성, 본質 중요성, 현재의 가치, 과거의 가치.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그 요 네 번째 내용은 역사교육에서 누구나 이제 보편적 타당한 지식을 선택할 수 없다. 그래서 역사에서 기본 지식을 존재 아예 부정하는 게 있으니까 학문적 측면에서. 예. 근데 이거는 뭐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으니까 그냥 쭉 읽어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학습자 측면을 볼게요. 자, 학습자 측면에서 이제 먼저 주로 학습자의 인지적, 정의적 발달 단계 및 수준에 맞는 내용을 다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래서 연령이나 학년 단계별로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역사 사실이나 형성 내용을 정하고 학생들의 흥미나 관심을 보일 만한 내용인지 고려한다. 등등이 있고 이게 이제 학습자 측면 원리죠. 자, 이런 것들이 7차 교육과정에도 중학교 교육과정이 있는데
아마 이때 7차 교육과정은 이 책이 이제 그 오리지널 7차 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개정 교육과정은 아니지만 큰 맥락상은 비슷비슷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좀 보면 학생의 개별화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 학습자들의 능동적 지식 형성 과정을 고려 내용을 선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식 간 생활 경험, 통합성을 추구할 수 있는 학생의 경험, 그 다음에 생활자의 관련성과 있는 높은 사실의 주제를 내용 선정하고 있고, 그 다음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탐구 지향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뭐 내용을 선정한다. 이런 게 이제 선정 기준을 하는 것이 학습자의 어떤 내용 선정 기준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비판이 있어. 일단 이 비판은 그러나부터의 비판은 만료는 교육과정에서 저렇게 떠들고 있지만 실제로는 학습자 측면은 많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거야. 예, 실제로는. 왜냐하면 이제 내용을 보면 첫 번째 보면 그 역사교육 내용 자체가 뭘 따르면 역사교육 내용 자체가 국가사회적 요구나 학문적 요구 체계에 너무 많이 반영됐어. 예. 그래서 학생들이 그 뭐냐면 학습 내용 자체에 흥미를 갖고 하거나 지적 희열을 느끼도록 하는 문제가 종종 도외시되었다. 예.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죠. 학습자 측면에서 도입의 문제점. 그리고 두 번째 학습의 발달된 걸 고려한다는 원칙도 형식적 주장에서 그치는 경우가 같다. 그것은 중학교나 고등학교 내용 성질과 진술 방식에 별 차이가 없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과서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내용 그 진술 방식이 비슷비슷하고 고등학교 국사 내용은 뭐 비슷하죠. 한국사는. 근데 다만 이제 요즘에 최근에 그걸 차이를 두기 위해서 정근대, 근현대 이렇게 갖고 좀 나눠서 고등학교는 한국사는 이제 근현대 강조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했는데 자 이거는 전반적으로 학습자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지적을 두 가지 지적하고 있는데 여기 첫 번째, 예,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죠. 그래서 첫 번째 비판은 이제 누구 입장에서 이거는 연구론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영역 고유인지 여기에선 두 번째는 삐아제 이론의 입장을 올 때 한 거야. 그래서 학습자 측면이 두 가지 측면에서 있다고 했죠. 삐아제 이론, 연구론, 영역 중리 이론, 연구론. 그래서 가까이 입장을 볼 때도 이게 학습자 측면에 제대로 반영 못하고 있다는 거야.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비판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학습자 측면에서 이제 뭐냐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을 비판 쓰시하면 요걸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쭉쭉 넘어가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거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비판점이 있어요. 앞에서는 전반적으로 이제 사회적 학습자 측면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반영이 잘 안 됐다고. 그 다음 뒤에 넘어가서 쭉쭉 넘어가서 마지막 단락 보세요. 여기 요 비판요. 그런 데가 보이죠. 그런데 예. 요 그런 데서는 뭐냐면 학습자 측면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가 반영됐다고 했죠? 한 부분이 발달 심리학. 이 발달 심리학이 뭐예요? 네, 삐아제 이론이잖아. 삐아제 이론에 보면 이제 좀 나중에 강조하겠지만 연령 발달 단계론 있죠. 그러니까 나이만 먹으면 그냥 애들이 뭐냐면 역사의식이나 역사에서 발달된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교육과정에 많이 반영됐어요. 교과서에. 대표적인 게 이제 그 환경학습법. 근데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영역 고유인주론자들, 역사학자들은 별로 안 좋아하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비판한 거야. 앞에는 학습 측면이 이제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비판한 거고, 그런 데부터는 뭘 비판하냐면 학습 측면에 왜 발달 심리학이 이걸 들어가냐 이걸 비판한 거야. 자, 그걸 이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나눴는데 요거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발달 심리학을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삐아제 이론을요. 항상 비판적인 측면에서 물어보죠. 자, 첫 번째가 뭐냐면 발달 심리학에서 말하는 사고력은 일반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모든 국가에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각 국가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그래서 실제 학습자들의 능력을 다룰 수 없다. 두 번째로는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쉽게 학습할 수 있고 추상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것도 학습하기 어렵다는 발달 심리 이론은 맞지가 않다. 자, 요거는 뭐와 이제 경향 환경학대법하고 환경학대법은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으로 이렇게 나간다고 했죠. 요거.
그래서 그 예문이 예전에 기출에 한번 언급됐었어. 그 예문이 공룡 관련된 예문이 공룡에 살았던 시대나 과거 전쟁사에 대해서 상당 이거 지워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공룡이 살았던 시대나 과거 전쟁사에 관한 이거 아닌데 원래 정신 해동해요 지금. 예. 공룡이 살았던 시대나 과거 전쟁사에 대해서 상당한 호기심을 지닌 지식을 가진 초등학생도 많죠. 그래서 공룡 같은 경우에는 인류가 존재하기 전에 살았던 산 동물들 아니에요? 그러면 멀리 있잖아. 그거 어떻게 설명해? 그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이제 반려 뭐냐? 비판은 발달 심리학 이론을 교과 교육에 적용한 연구들은 각 교과 내용을 매기도 하지 않고 과도한 일반화를 이끌어내는 게 있다. 특히 역사 교육 내용이 학생들의 역사의식 발달 수준 내용으로 구성된다는 이론은 각 연령 발달 단계 역사의식 수준만 제시할 뿐 발달 근거 뭐냐면 밝히지 못 이론만 제시할 뿐이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 아까 제가 이제 이론과 관련된 내용을 할 때 이론이 구체적 사실 뒷받지 못하면 뭐야 공허하다 개념이나 원리가 예.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발달 심리학을 지금 반영하는 거 학습 측면에서 비판을 했죠. 그래서 발달 심리학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능력은 우리가 이제 각국가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그리고 한경학대법을 겨냥해서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쉽게 학습할 수 있고 추상적 경험할 수 없는 것은 학습이 없다는 것은 구체 예를 들어서 이제 비판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그 발달 심리학 이론이 역사 고유의 어떤 학문적 체계나 이런 것들 연결돼서 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또 역사 그 교육에서도 그냥 그 내용만 이론적인 것만 제시하지 실질적으로 역사 의식의 수준만 발달된 걸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론적인 것만 제시하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를 한번 내면 출제자 입장에서 출제자 시선에서 한번 내면 요거 낼 수 있겠죠. 발달 심리학이 반영된 건 문제점.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이 학습 측면에 잘 반영되지 않은 문제점. 이 두 가지 주제로 접근해서 문제가 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측면의 원리를 볼게요. 자, 사회적 측면 내용 보면 사회적 측면을 고려한 내용 선정 원리는 시대적 사회적 요구를 반영을 한다. 자, 요거는 이제 국가 교육과의 목표와 관련성, 국가 민족의 이해 등을 된지 여부를 고려하고 사회적 변화가 적용하지 그 내용인지 그리고 현재 문제 해결을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인지 판단할 교육 내용을 선정한다. 판단 기준들이죠. 적용 기준들. 이런 것들. 한 가지 쓰고 쓸 수 있으니까 기억은 해두세요. 예,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게 국민국가 선정 관련된 있죠. 민족국가. 예. 이런 것도 있고, 뭐, 현재 어떤 사회 이해를 당면 문제 해결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요거는 쭉쭉 넘어가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쭉 보면, 잠깐만요. 자, 국가 사회적 요구가 많이 반영된 부분이 한국사예요. 예. 세계사보다는. 한국사, 민족주의를 강조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두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한국사회 교육의 경우야 다음 같은 경우에 두려진데 다음 같은 경우는 그 앞부분에 그 국가사회적 요구죠. 그래서 한국사의 학습의 목표를 강조하는 것은 민족 문화의 주체성, 정통성, 자주성, 독자성, 우수성에 대한 인식이며 교육 내용이 이러한 목표 성취에 부합된 역사 사실로 채워진다. 하지만 민족의 역사적 성실을 강조하는 학습 목표가 비판적 역사의식과 역사적 사고의 함량 같은 역사의 내재적 목표를 어떻게 조화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그래서 이 말은 비판적 역사의식과 역사적 사고력을 함량 같은 것들을 제대로 반영 못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역사의 내재적 목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국뽕에 치면 한마디로 이게 우리 민족만 잘났죠. 그런 과정에서 뭐 비판의식이나 역사적 사고 함량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키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민족국가를 예찬하고 학생들의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갖도록 하는 역사교육의 목표는 민족사나 국가사를 반성적으로 보는 교사나 학생들 역사 이해에 장애가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국사교과서가 과도한 민족 담론을 갖고 있는 비판이 제기된 배경이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런 것을 완전히 배제하냐? 또 그건 또 아니죠. 예. 그래서 어느 정도 국가 사회적인 어떤 필요에 따라서 그걸 반영할 수밖에 없어요. 예, 특히 역사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이제 뒤에 있어. 넘어가서 이게 이제 핵심적인 키워드인데 그럼 역사 교육에서 국가 사회적인 어떤 요구는 어떻게 반영해야 되는 문제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역사 교육에서 수용되는 국가 사회적 요구는 객관적 비판적 역사 인식이라는 역사 교육 본래 내재적 가치와 모순되지 않은 범위에서 추구한다. 아마 요게 시험문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 교육에서 국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바람직한 방향을 얘기해라. 그래서 바람직한 반영의 그 방향 이 정도 이렇게 해갖고 발문해갖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역사 교육 내용 선정 기준이 있어요. 요것도 이제 비슷해요. 중요성, 타당성, 지속성, 균형성. 아까 말한 것처럼 적정성, 적용성 이렇게 이제 6가지 있는데 이건 파란 책 읽었으니까 넘어가고요. 근데 이제 요게 더 플러스된 게 이제 뭐냐면 요게 어떤 이제 관점 6가지 중에 어느 걸 더 강조하냐. 그래서 교육과정 설계자 중에 예를 들어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라면 어디를 강조하고 경험 중심 교육과정 어디 강조하고 요 내용인데 요것만 읽어볼게요. 자, 학문 중심의 교육과정의 설계자라면 중요성과 타당성을 선호할 것이고 여기 보죠. 왜 중요성과 타당성. 자, 여기 보면 읽어보면 딱 나오죠. 자, 역사국가의 기본이 되는 지식. 역사의 전체적 흐름을 잘 설명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뭐 인간활동의 중요성 구문을 다루는가. 보편성, 보편타당한 역사국가의 지식인가. 그러니까 역사교육의 목표 달성은 나오잖아요. 이렇게 학문적인 측면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경험 중심의 교육과정 그 설계자라면 적절성과 적용성을 선호할 것이다. 예, 두 가지. 요것도 한번 읽어보면 나오겠죠. 자, 왜 했는데. 자, 경험 중심 같은 경우 학생 입장에 나오잖아. 그리고 또 이걸 또 뭐냐면 사회에 적용하는 데 관심 있죠. 이런 것들 이제 보자면 이렇게 학습에 필요한 흥미, 그 발달 단계에 적절한 것인가, 또 다양한 범위와 목적에 적용할 수 있는가, 현재 사회 문제에 설명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시대적 사회적 요구에 맞는 것인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런 기준들을 그러면 다 어느 것만 선택하고 어느 것은 버리냐 그게 아니죠. 항상 역사 교육이나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적절한 균형이야. 그리고 중용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걸 어떻게 쓸 것이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여러 가지 기준을 그러면 특별한 것만 아니면 그냥 종합해서 쓰시는 게 제일 좋아. 뭐 면접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면 그 내용들인데 위 기준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고 보완관계가 있다. 결국 역사교육에서 중요한 내용이란 역사교육과의 기본이 되고 타당성이 있으며 오래 지속돼 있으며 학습의 필요나 발달 단계에 적합하고 사회적 요구나 부합하는 내용이다. 6가지 기준 다 쓰시면 돼요. 예. 그래서 역사교육의 기본이 되고 타당성 있고 지속성 있고 발달 단계 있고 사회적 요구 있고 이런 내용이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죠.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역사교육 내용 기준이 이제 실제 교육 과정에 어떻게 한국사, 세계사 내용의 원칙에 반영됐다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는 쭉 읽어보세요. 그냥 요거는 예. 그 역사교육 내용 조직 같은 거 한번 쭉 읽어보시고 요거는 쭉쭉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네, 이렇게 이제 좀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이제 파란 책하고 녹색 책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읽어봐도 뭐 그렇게 중요성이 없는 거니까 뭐만 이제 보냐 원칙 있죠. 원칙. 예. 원칙이 어디 나왔나? 아이고 넘어간 게 같은데. 네. 그 역사교육 조직 내용 조직 있죠. 내용 조직 여기부터 이제 그 있는데 여기 4장이죠. 역사교육 내용 조직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그래서 역사교육 내용 조직은 주로 이제 내용 조직과 관련된 원칙, 그 다음에 이제 유형, 그리고 교과서 교육과정 내용 조직과
교과서 내용 조직, 그 다음에 그 교사 내용 주식 이런 것들 나눠질 수 있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제 얘기를 할게요. 예.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